안녕하세요. 포멘토 학원의 국어 유나쌤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게 된 지 언 3주차가 되어 갑니다. 언젠가는 비대면 원격 수업이 일반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며 다가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학습을 또 이어가야 하는 여러분들이겠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고 차분하고 현명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가정학습으로 미리 살펴보았던 청산별곡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텐데요. 이 청산별곡은 우리가 고려시대 시가문학을 정리하면서 앞에서 만났던 가실이 동동이라는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가실이 동동에서는 사랑을 주제로 하여 임과의 이별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배웠다면, 그리고 또 정석가라는 작품 기억나시나요? 고려 민중들이 영원한 사랑에 대한 맹세를 위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그 독특한 발상과 표현을 뽐냈었는데요. 오늘은 같은 고려시대 시가문학의 하나로 손꼽히지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스스로 혼자 학습을 해볼 때 내용을 읽어보면은 지금까지의 남녀 간의 사랑과 애정을 주로 다루었던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청산별곡은 삶의 비애와 고뇌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비유성과 문학성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는 작품이고요. 화자와 또 주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기 때문에 시의 내용을 통해서 고려시대 사람들의 정서와 삶의 모습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시의 본문을 읽고 가능한 현대어 해석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시의 각 연과 상황, 주제를 정리하는 식으로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이 눈에 보이시나요? 페이지 30쪽이고요.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얄리 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현대어 해석은 살겠노라 살겠노라 청산에 살겠노라 머루와 다래를 먹으며 청산에서 살겠노라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보이시나요? 사러리 사러리 랐다, 특히 요 사러리 랐다요. 이 사러리 랐다에 대한 현대어 해석은 다양합니다.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방금 선생님이 해석한 대로 살겠노라 등과 같이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 연에서 청산은 화자가 청산으로 가고 싶다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청산, 제가 필기가 익숙치 않아요. 청산은 현실 도피처, 동경의 세계, 이상향 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머리, 다래와 같은 이 시어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현실에서는 주식으로 쌀과 보리를 먹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머리랑 다래 같은 경우는 속세의 어떤 주식이 아니고 탈속적인 삶의 상징물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그 각 연의 끝에 달려있는 요 후렴구 보이시나요? 이 후렴구를 뭐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조금 쉽지는 않지만 이 시를 이제 읽을 때 이 후렴구가 붙음으로써 음악적인 효과가 충분히 드러난다는 점을 저희가 느낄 수 있어요. 낙천적이고 굉장히 명랑한 느낌을 줍니다. 어쨌든 1년에서는 화자가 청산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래를 한번 볼까요? 2연.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곤 일어 울어라 새여 널라와 씨름한 나도 자곤 일어 운이노라 얄리얄리 양양성 얄라리 얄라. 이 두 번째 노래 같은 경우는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여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울고 있노라.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울어라에 대한 요 부분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그냥 울어라. 지금 현대어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는구나 우는구나 이렇게 감탄, 탄식의 어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책에도 새가 나와 있는데요. 이 새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름이 많아서 울고 있는 화자 곁에 있는 그런 자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분신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그 화자와 동병상련의 관계에 있다. 서로 같은 심정을 가지고서 서로 위로를 해주는 그런 존재로 등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연 같은 경우는 화자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름이 너무 많아서 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곁에 새가 울고 있어요. 굉장히 처량하겠죠? 삶의 고독과 비애의 정서를 드러내는 그런 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로 한번 가볼게요.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익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후렴구는 생략하겠습니다. 현대어 해석을 해보자면 갈던 밭을 본다.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이끼가 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갈던 밭이랑을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연의 시도 역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밑줄이 이미 쳐져 있죠. 문제집에 가던 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첫 번째로는 날아가던 새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현대어 해석을 갈던 밭고랑, 갈던 밭이랑, 갈던 나의 밭,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갈고 닦았던 나의 밭을 밭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익 묻은 장글란 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페이지 30쪽 아래쪽에도 이제 해석이 이제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끼 묻은 쟁기일랑, 두 번째는 이끼 묻은 은장도랑, 세 번째는 이끼 묻은 병기와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는 화자를 설정하든 밭을 갈다가 물 아래를 바라보는 화자를 설정하든지 간에 이 물 아래 이곳은 속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세. 그리고 화자는 어쨌든 1년을 토대로 1년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이 속세가 싫어서 청산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청산 속에서 완전하게 속세의 미련을 단념할 수가 없는 화자의 번민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을 정리하자면 화자가 보이는 정서는 속세에 대한 미련과 번민을 드러낸 그런 노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노래 한번 볼게요. 일인공 결인공 하야 나즈란 디네와 숀다.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밤을한 또 어띠 호리라.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어로 해석을 하자면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먼저 일인공 결인공 할 때 이 이응 받침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이응 받침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주된 내용은 지금 삶의 고독이라든지 비애, 번민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만 노래로서 불렀을 때 이 이응음이 반복됨으로써 비관적인 어떤 시적 정서를 낙천적으로 승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해석을 보자면 내가 이럭저럭 해서 낮에는 어떻게 지내왔는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해요. 여기서 낮과 나즈란이라고 되어 있고
밤을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낮과 밤인데 얘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미라는 요 두 가지의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고독이 오히려 그 극대화되는 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제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질 때 낮에는 밖에도 밝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우울해도 금방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는데 이 밤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센치한 그 감정을 주로 밤늦게 확인하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낮과 밤이라는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서 밤에 그 느끼는 그 고독을 더욱 강조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정리하자면 절망적인 고독과 괴로움을 노래한 시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죠.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 놀아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후렴구를 생략하고 싶은데 자꾸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후렴구예요. 해석을 해보자면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마치던 돌인가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그 돌에 맞아서 울고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돌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 그걸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라는 것은 운명적 비애의 상징물, 비애의 상징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에 던지던 돌인지 누구를 맞히던 돌인지 모르지만 나는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는데 그 돌에 맞아서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 돌이라는 것은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고 또 방향과 목적도 없이 던져진 돌인데 저는 그 돌에 맞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운명적인 비애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행에서 화자의 비애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는데 돌에 맞아서 운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 자신의 괴로움과 나의 어떤 비애, 이 절망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이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나는 외롭고 괴로운 존재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도 자신의 운명을 처량하고 슬프게 보고 있는지 고려시대 이 민중의 삶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 노래를 저희가 한번 봐야겠죠? 1년에서 만났던 비슷한 표현이 보입니다. 사러리 사러리 랐다 발 아래 사러리 랐다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사러리 랐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이 부분도 살겠노라 바다에서 살겠노라 해초와 굴 조개 먹으며 바다에서 살겠노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년과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고 1년의 내용과 대응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발아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발알이라고 읽지만 지금 현대어로는 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다도 역시 세속과 대비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청산과 함께 또 다른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년과 청산과 바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상징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년에서는 머리 다래라는 시어가 나왔지만 여기서는 나마자기 구조개라고 해서 저는 뭐 해초와 굴 조개라고 해서 바닷가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식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역시 이것도 1년에서 우리가 정리할 때처럼 탈속적인 삶의 상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과 연결지어서 지금까지 읽어봤었던 다른 시들과의 연결점을 통해서 본다면 이 화자가 청산으로 가서 어떻게 또 지내보려고 했지만 거기에서마저도 실패하고 다시 바다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를 볼게요. 가다가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사삼이 짐대에 오라셔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어 해석을 하자면 가다가 듣노라 외딴 부엌으로 가다가 듣노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소리를 듣노라 혹은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해금을 켜는 소리를 듣노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화자가 어딘가를 가다가 외딴 부엌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어딘가를 봤죠. 그런데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상황 또는 사슴으로 분장한 산대놀이의 광대가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든지 간에 일단은 사슴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삶의 현실을 드러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사슴 분장을 한 산대놀이의 광대가 해금 켜는 것을 듣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연희의 장소에서 이제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현실, 자신의 삶, 것들을 회피하고 싶은 것까지도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삶의 현실을 드러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연이네요. 8번째. 가다니 배부른 독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하니 내 어띠하리 있고 얄리얄리 할랑셩 얄라리 할라. 이것도 이제 현대어 해석을 보면은 가다가 보니 배가 부른 독에 진한 강수를 빚었구나. 조롱박꽃 모양의 누룩이 매워 나를 붙잡으니 내 어찌하리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시면 안 되지만 내가 어딘가를 또 가려고 했어요. 이 장소를 뭐 떠나려고 했던지 어쨌든 벗어나려고 했는데 배부른 독, 장독 있죠? 그 독에 설진 강수 여러분들의 책에도 나와 있어요. 독한 술을 빚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롱박꽃 모양의 누룩 어쨌든 누룩으로 술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나를 붙잡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어찌하리요 뭐 내 어찌하리꼬 라고 되어 있는데 생략된 발을 쓰자면 내 어찌하리꼬 같은 경우는 내 어찌해 지금 이 상황에서 술을 마셔야지 점점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파련도 마찬가지로 현실적 고통은 어떤 건지 구체화되진 않지만 어떠한 현실적인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술을 먹고 그것으로 그것 해소하고자 하는 해소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1연부터 8연까지 지금 시를 한번 봤는데요. 저희가 항상 정리하듯이 한번 어디다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좀 위쪽에다가 제목 위에다가 총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볼게요. 청산별곡이요. 일단 이곳에 이제 화자는 표면적 화자가 이제 보이죠? 표면적 화자 이거 표면적 화자가 이제 보입니다. 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시를 통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아마 유랑민, 당시의 유랑민, 어느 곳에 정착할 수 없는 혹은 지식인, 또 저희가 고려가의 주된 화자인 거죠. 시련의 아픔을 지닌 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화자는 시적 상황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면 결국 유랑민들은 이제 현실에 지금 청산도 찾아 떠났고 바다도 찾아 떠났어요. 그래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유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속세를 벗어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은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정서와 태도요. 결국 시련과 근심에 젖은 애상적 태도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 주제 밑에다 쓸게요. 삶의 고뇌와 비애, 시련의 애상, 혹은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화자, 그 다음에 시적 상황, 그리고 정서와 태도, 그리고 주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왼쪽 날개에 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핵심 포인트 한번 보시겠어요? 청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대칭 구조다라고 하는 이 표현.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꾸면 청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각 연이 안정적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전되는 과정에서 이 순서가 뒤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전의 과정을 보면은 반복, 비슷하게 대꾸를 이루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연과 6연은 아마도 이후에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어의 의미가 보이는데요. 저희는 이미 더 자세히 정리를 했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 작품 나와 있고요. 연계 작품도 꼭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출 OX도 물론 답이 밑에 나와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문구를 보시고 온지 X인지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31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미리 한번 풀어보게끔 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셨고 채점해 봤고 또 틀린 문제 있으면 다시 풀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1번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화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화자는 청산과 바다를 꿈꾸고 있어요. 현실 도피처로 청산과 바다를 이제 지향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삶의 비애나 고독과 연결을 지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 한가로운 삶 아니죠. 그 다음에 희망 발견 노노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기력했던 삶을 반성하며 삶의 의지, 이것도 좀 어렵죠.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얘도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3번이 저희가 확인했던 삶의 비애와 고독과 번민과 외로움을 갖고 있는 이 화자가 청산과 바다를 지향하는 것. 그걸로 봤을 때 이 화자는 어떤 사람일까? 답답하고 힘겨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있다. 3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2번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표현상 특징 문제 항상 나오죠. 1번 울림소리를 반복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후렴구가 그렇죠. 2번 동일한 식구 그럼 1번 동그라미. 2번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살얼이랐다 라고 하는 요 식구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시적 의미, 본인이 이제 화자가 원하는 삶의 지향점, 그것을 계속 얘기함으로써 강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다짐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서리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내 어찌하리꼬 라는 부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 어찌하겠는가 라는 서리적 표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화자의 다짐일까? 다른 거 한번 보고 같이 넘어가 보죠. 4번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2연에 나와 있는 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대칭적인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여 주제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역시 저희가 아까 확인해 봤지만 1에서 4연은 청산노래, 5에서 8연은 바다노래, 이렇게 하면은 주제의식 표현하고 있다.
얘는 뭐 아주 적합하죠. 그렇다 보니까 3번이 아니죠. 서리적 표현을 사용한 거는 맞지만 화자의 다짐이라기보다는 화자의 어떤 탄식이라고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3번이요. 기역과 니은의 역할. 그렇다면 기역과 니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역은 새였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가던 새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씨가 조금 미워졌지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의 기억은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화자의 슬픔과 고독을 드러냅니다. 더더욱 더 슬프게. 그러면서도 동병상련의 처지다라는 말을 했고요. 니은 가던 새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해석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곳에서 저쪽 물 아래 세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 화자의 심리를 대변하는 소재, 또 속세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나타내는 것. 다른 부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4번 A, 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아는 것. 1번 이제 화자가 꿈꾸는 소박한 삶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머리 달에 제가 요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B, 고독한 삶에 대한 화자의 탄식과 절망감이 나타나 있다. 그 B가 오리도 가리도 없음 밤이란 또 어찌오리라 요런 부분. 이것도 화자의 탄식과 절망감 맞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삶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저 내부란 얘기야 산 적 없습니다. 성찰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C가 가리키는 거예요 있잖아요. 돌에 맞아서 우는 거예요. 나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는데 그냥 맞아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 운명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런 나의 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이 나의 운명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부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한 해석이어서 여러분들이 금방 기억이 났을 거예요. 사슴이 침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거 혹은 사슴 분장을 한 사람이 해금을 켜는 거. 그래서 D도 맞다고 볼 수 있죠. 이 수를 통해 현실의 고뇌를 해소하려는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라고 해서 역시 제가 근데 5번의 2처럼 여러분들의 그 불만족을 해소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4번의 답은 3번. 그리고 5번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보기 박스에는 아리랑 타령이 지금 나와 있고요. 아리랑 타령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1번 사문보의 율격을 사용하여 음악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인가? 사문보 음악성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산불고기 사문보인가? 물론 고려가요는 사문보긴 한데 청산불고기 그런가? 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청산의 사러리 띄고 사러리 띄고 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가시리 설명할 때도 가시리 있고 요 삼음보 이렇게 음보로 구분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음보의 율격을 사용해서 음악성을 확보하고 있다가 보기와 그 윗글의 공통점으로 적절합니다. 2번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됐는데 그 부분이에요.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이 부분하고 우리 그 아리랑 타령에서는 밭은 헐려서 신장로 되고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는 이 부분이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 1번과 2번 그래서 맞습니다. 3번 역사적 사건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리랑 타령에서는 이 신장로와 정거장이라고 하는 이 두 소재가 우리가 개화기 혹은 일제강점기 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산별곡은 사실은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어떤 역사적 소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시의 내용과 형식 이런 부분들 또 시를 아마 향유하고 즐겼을 계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아마도 고려시대의 노래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보고 있어요. 3번은 보기만 해당됩니다. 4번 현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우리 청산별곡에서 화자는 청산과 바다를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찾고 있고요. 여기서는
쪽박의 신세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결국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연마다 후렴구를 삽입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여기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뛰어다 노다가세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청산별곡의 후렴구는 이미 다 외우셨죠? 얄리얄리얄라셩 얄라리얄라 라고 하는 아주 음악성이 뛰어난 그런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돼요. 6번 윗글의 화자를 보기에 가에서 다로 각각 가정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읽어보면 청산별곡은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청산별곡의 화자를 빈번한 난리로 삶의 터전 이룬 유랑민, 나 사랑하는 이와 이별한 사람, 다 권력자의 횡포 등으로 좌절한 지식인으로 보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에서 다 모두에게 이르는 청산 유견의 발화는 이상향에 해당하는 공간이겠군. 가에서 다의 각각의 화저로 보더라도 이상향에 해당하는 공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줄 수는 있죠. 2번 가의 입장에서 3년에 가던 새는 갈던 사례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군. 네, 제가 요거대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3번 가의 입장에서 4연의 1인공 저인공은 목적도 없이 떠도는 화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런 식의 것들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4번 나의 입장에서 3년의 익묻은 장글은 인기 묻은 은장도 왜냐면 사랑하는 이와 이별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 은장도는 여성의 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소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결 지을 수도 있죠. 다의 입장에서 오연의 돌은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군 그랬습니다. 다는 권력자의 횡포 등으로 좌절한 지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돌이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 아니죠. 나의 원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상황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괴로운 나의 처지를 드러내니까 자신의 저항 의지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출 딥 러닝으로 가야 합니다. 청산별곡이 가로 묶여 있고요. 윤선도 오가가 나로 묶여 있는 2014학년도 9월 고1 학력평가입니다. 7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네요. 가는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높이고 있다. 저희 너무 유명한 후렴구 알고 있습니다. 나의 제1수는 전체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진짜 그러한지 한번 보세요.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의 달 오르니 그이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못하리. 오후가를 제가 2020학년도 3월 저희 전국연합 학력 모의평가에서 봤을 때 수석, 송죽, 그 다음에 달, 월까지 해서 그래서 오후 5명의 친구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안내하는 역할이고 이수에서는 수, 물, 3수에서는 석, 바위, 4수에서는 솔, 송, 5수에서는 여기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곱기는 유식이며 속은 어디 피었네. 요게 이제 대죠 대. 죽.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물을 다 비추는 광명 그랬으니까 얘가 월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수석, 송죽, 월 얘기해주고 2, 3, 4, 5, 6수에서 각각의 자연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적합하네요. 다 7번의 답이 아니고 7번의 2번은 맞는 표현. 3번 나는 가와 달리 사음보를 사용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보시게 되면 내 벗이 몇이나 아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오르니 기더욱 반갑구나 라고 하면서 사음보 사용하고 있고 윤선도의 오가는 조선시대의 연시조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4번 가와 나는 모두 각 연의 마지막 행에 시상이 집약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에서 그렇죠. 지금 가에서 보면은 각 연의 마지막 행은 가는 지금 후렴구예요. 다. 그런데 나에서는요. 앞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좋고도 그칠리 여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하면서 각각의 주제 자연물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라는 표현이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리고 5번 가와 나는 모두 대꾸를 사용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랬는데 가에서는 여기 어디라 더디단 돌고 누리라 마치던 돌고 이 부분이 그렇고요.
나에서는 이수를 보실까요? 이수에서 구름빛이 좋다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맑다하나 그칠적이 한우매라. 이런 부분들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8번이에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기역은 돌, 니은은 바위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적절한 거니까 다 틀렸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돌과 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돌은 비극적 운명을 얘기하고요. 니은 같은 바위는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4번 비극적 운명, 화자가 지향하는 삶, 변하지 않는 것, 불변성과 연결 지을 수 있어서 8번의 답도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9번이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고시가 속의 자연은 화자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또는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때 화자는 다양한 자연물의 속성에서 본받고자 하는 덕목을 찾아 이를 바람직한 태도로 내면화한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일단 그러면은 차례대로 보죠. 가의 청사는 현실 도피의 공간이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2번 가의 새는 화자가 합일하고자 하는 자연물. 합일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려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보죠. 다섯은 바람직한 삶의 덕목. 그쵸. 수석, 송죽, 월 해서 이 다섯 친구에 대한 예찬 또 본받고자 하는 덕목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꽃은 본받아야 할 대조적인 존재다. 그쵸. 그래서 바위하고 대조 시키는 그런 존재. 얘는 이제 가변성을 갖고 있죠. 5번 나의 그는 화자가 내면하고 싶은 모습. 여기서는 월이죠. 월. 만물을 다 비춰 아주 높이 떠서요. 그렇지만 또 과묵하기도 한 거죠. 답은 2번이죠. 2번인데 합일이라기보다는 여기서의 새는 동병상련의 어떤 소재이고 화자의 비애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런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산별곡에 지금 본문 확인했고요. 문제까지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3주 동안 혼자서 자습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를 좀 더 지혜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의 삶을 아주 잘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참으시고 또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해내셨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